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마을에서 한평생을 사셨고 결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모시고 올라와도 며칠 만에 다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하고 할머니 집을 새로 지어드렸는데요. 마치 별장처럼 지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고 부모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동안 지내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주말을 맞이해서 다 같이 내려간다고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또 내려온다고? 니들 왔다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또 내려와?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내려가려고 그러지. 근데 할머니는 우리가 오는 게 싫은가 보네? 얼마나 자주 오면 그러겠어. 거기다 옆집 진수할매 보기도 좀 그렇고 연락 끊긴 지 한참 돼서 얼굴이 말이 아냐. 할머니가 며느리랑 손주 뒷바라지 다 하셨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곧 연락 오겠지. 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할머니네 집 옆집에는 할머니 절친인 진수할머니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의지하며 그곳에서 사셨는데요. 아주 오래전 우리 아빠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온 가족이 힘들게 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이 힘들어하던 할머니를 진수 할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챙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쯤 아빠 사업으로 인해 할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시던 할머니에게 죽도 떠넣어 드릴 정도로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지 않고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 뒤 우리 또한 진수 할머니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았고 진수 할머니 선물도 매번 챙겨서 내려가곤 했습니다. 또한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하면 항시 모시고 함께 다녔어요. 한마디로 진수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고 진수 할머니 자식들도 우리 할머니를 가족처럼 챙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저기 말이다. 용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나 지금 용진이 엄마랑 같이 장례식장에 있어. 예? 진수 아빠가요? 세상에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순간 엄마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가족들 모두 급히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진수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기에 찾아올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친척처럼 자리를 지킨 채 장례 관련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수 할머니 가족들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사람의 눈이 그토록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는데요. 진수 할머니 가족들 눈은 슬픔도 기쁨도 그 어느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진수 할머니만이 며느리와 손주를 챙기느라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요. 그날 진수 할머니의 슬픔이 어땠을지 감히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시간을 내서 다 같이 할머니 집에 내려갔는데요. 할머니께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용진이 엄마가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는데 어쩌면 좋다니. 하긴 자식 잃은 그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 그렇고 말고. 그래서 제가 죽 좀 끓여볼까 해서 재료 사왔어요. 아무래도 그냥 훅훅 넘겨야 할 것 같아서 잣죽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니? 고맙구나, 고마워. 전에 우리 힘들 때 그렇게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당연한 거죠. 그랬지. 그때 용진이 엄마가 나를 참 살뜰히 챙기긴 했지. 그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그리고 그 용진이 엄마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이름이 아들 이름인데 자꾸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손자 이름이 진수니까 이제부터는 진수 할머니라고 불러야겠구나. 라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는데요.
할머니는 마치 당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를 진수 할매로 불렀고, 진수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를 제 이름을 붙인 혜영 할매로 부르게 됐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슬펐겠지만, 진수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 집에 다녀온 뒤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어르신? 누구를 말하는 건데? 진수 할머니 말이야. 지금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그 와중에 며느리랑 손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시잖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실감했다니까. 그러게. 근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 우리 할머니라도 옆에 계셔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우리 할머니 집에 와서 같이 지내신다고 했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주무시다가 가위도 눌리고 그러신다고 하던데 걱정이다. 다음에 갈 때 할머니 홍삼 타면서 진수 할머니 홍삼도 하나 사야겠어. 라며 엄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뒤 진수 할머니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그런 진수 할머니 곁을 우리 할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갔고, 우리는 진수 할머니 가족들과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그 사이 할머니 손자 진수는 명문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나마 그 소식은 진수 할머니께 큰 위안이 됐고, 진수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진수 할머니께서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고 계셨어요.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진수 할머니 며느리와 진수가 워낙 착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오곤 했기에 진수 할머니도 조금씩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수 할머니께서 많은 뒷바라지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할머니께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근데 의대 학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학비는 어쩌고 있대요? 진수 아빠 보험금도 좀 있고 진수 엄마도 일도 하고 있고 거기다 진수 할매가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어. 그나마 진수 할매한테 돈이 좀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며느리가 보험금은 남편 목숨값이라고 한 푼도 안 쓴다지 뭐니. 아마도 진수 결혼할 때 보태줄 참인가 보더구나. 하긴 저 같아도 보험금은 못 쓸 것 같긴 해요. 목숨값이 맞긴 하잖아요. 그래도 진수 할머니가 쓸 돈은 남겨놓으시라고 꼭 말씀하세요. 이런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말을 하긴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의대에 들어간 마당에 뭐가 아깝겠냐고 매달 돈을 보내주더구나. 근데 진수도 과외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다고 하니까 학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모양이야. 그렇네요. 의대 다니면 과외비도 꽤 받는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요. 라며 엄마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도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할머니 집에서 주말을 보낼 겸 먹거리를 잔뜩 싸서 할머니 집에 내려갔는데요. 할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애미야, 혹시 최근에 진수 엄마랑 연락한 적 있니? 글쎄요. 그렇잖아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저도 어머님께 물어볼 참이었어요. 혹시 진순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글쎄 말이다. 지금 우리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야. 왜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글쎄 한두 달 전부터 진수 엄마랑 진수가 연락이 끊겼어. 예? 연락이 끊기다니요? 갑자기 왜 연락이 끊겨요?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진수 할매 얼굴이 말이 아니야. 내가 듣기로 조금 있으면 의대 졸업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지 뭐니. 전화는 해보신 거예요? 당연히 해봤지. 근데 며느리 휴대폰은 꺼져 있고 진수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잖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진수 엄마 휴대폰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휴대폰 꺼져 있은 지 한 달도 더 됐다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저도 다시 한번 연락해 볼게요.
라며 엄마가 진수 엄마에게 연락을 했지만 역시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참 걱정이네요. 근데 진수 할머니는 집에 가신 거예요? 말도 마라. 너도 알잖니. 그 옆에 엄청 큰 점이 있는 그 할망구 말이야. 그 심술쟁이 할망구가 경로당에서 어찌나 깐죽거리던지 진수 할매가 심란해서 알아두었잖니. 왜요? 대체 뭐라고 했는데 알아두으신 거예요? 뻔할 뻔짜 아니겠냐. 할머니가 분하다는 듯 온몸을 떨며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할머니 동네에 성질 고약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아들이 무슨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꽤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당신보다 못한 다른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와 진수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데요. 그 심술쟁이 할머니가 없을 때만 두 분이 경로당을 이용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심술쟁이 할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에 두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심술쟁이 할머니가 입을 열었답니다. 진수 할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라는 족속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한마디로 있는 듯 없는 듯 다 퍼주고 지금 팽당한 거다 그 말이야. 어디 믿을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를 믿고 있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하고 난리야. 혜영 할매는 편들 걸 들어. 보나마나 뻔하구만. 조금 있으면 손주가 의사 될 텐데 집불도 없는 할매가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 그렇지 않겠어? 의사면 앞으로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겠어. 근데 시골 촌구석에 돈도 없는 할매가 있다고 하면 의사 손주 앞날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 이제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그냥 연락을 딱 끊어버린 거지. 근데 이 할망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씨부리고 난리야. 그러다 진수 할매 며느리랑 손주 오면 그때는 어쩔 거야. 그때 가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나 지켜볼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꼴랑 대기업 임원이랑 의사랑 어디 비교나 되겠어? 뭐? 당신 말 다 했어? 꼴랑 대기업 임원? 그러니까 혜영 할매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대기업 임원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럼 의사는 아무나 하는 거고 의사랑 대기업 임원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 아, 글쎄 의사면 뭐하냐고. 며느리랑 손주가 연락 끊고 톡 꼈는데 그게 다 뭔 소용이 있냔 말이야. 라며 우리 할머니와 심술쟁이 할머니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까지 잡고 말았다네요. 할머니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머리채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 할망구가 먼저 자꾸 늘어지는데 내가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니. 그래서 나도 냅다 머리채를 잡아버렸지. 덩치도 나보다 작은 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머님,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 거예요? 다치긴 왜 다쳐. 그 할망구가 알아누웠지.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 보니까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거니까 잔소리는 하지 마라. 안 다치셨으면 됐어요. 만약 다치셨다면 가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죠. 아이고, 순딩이 애미 입에서 별말이 다 나오네. 할머니가 놀리듯 말했지만 엄마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씩씩댔습니다. 누가 어머님 다치게 하면 뒤집어 엎다 뿐이겠어요. 그래도 애미가 편들어주니까 아주 든든하구나. 그나저나 그 착하던 진수할매 며느리가 왜 마음이 변한 건지 참 답답하구나. 제 생각에는 마음이 변했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지껏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던데요. 그렇지. 애미 네 눈에도 그리 보였지? 당연하죠. 사람이 참 착해 보이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 진수 학교에 연락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도 그 말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진수 할매가 절대 못하게 하잖니. 왜요? 엄마 물음에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다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 뭐냐? 혹시나 만에 하나 며느리랑 손주가 마음 먹고 연락 끄는 거면 난처해 하지 않겠냐면서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엄마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냐?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엄마도 따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진수 할머니의 인생이 너무나 가엾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외식을 하기 위해 진수 할머니를 모시러 갔지만 밥 생각이 없다며 손사래를 친 채 누워만 계셨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심술쟁이 할머니가 또다시 도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식사를 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 심술쟁이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무식하면 답도 없다니까. 아니 아들도 죽은 마당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돈을 퍼주고 난리야 난리가. 그러게 며느리란 족속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늘 말했잖아. 그 족속들은 앞에서는 잘하는 척 알랑방구 끼면서 뒤에서는 딴맘을 먹는다니까. 내가 그런 족속들을 한둘 본 게 아니라니까. 라며 심술쟁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 눈이 싸늘하게 희번덕거린 채 심술쟁이 할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엄마가 할머니를 말리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제가 이상한 사람들 일일이 상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기 어르신,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데 어떤 며느리가 마음을 열고 차려드리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정이 뚝 떨어지겠네요. 고부간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고부 사이가 어르신네 같지 않으니까 말 조심하시죠. 그리고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 어머님 머리채를 잡으셨다고 하시던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음 저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심술쟁이 할머니한테 일침을 가한 뒤 다른 분들도 둘러보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한 동네 사시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한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위로는 못해드릴 망정이지 힘든 진수 할머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야 쓰겠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그냥 있는 줄 아세요? 그대로 돌려받고 싶지 않으면 그만들 하시죠. 그 시애미의 그 며느리라고 어디서 어른들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어르신, 제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랍니다. 얼른 다들 돌아가세요. 그리고 험담을 할 게 아니라 위로 한마디씩 남기는 아량을 베푸시고요. 엄마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단호했고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심술쟁이 할머니도 도끼눈을 뜨고 엄마를 노려보다가 자리를 피했는데요. 순간 할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입을 열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 말재간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요. 누구 며느린데 저도 지고는 못 살죠. 엄마 말에 할머니가 어깨를 우쭐하며 춤이라도 출 듯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 들어간 엄마가 묵은지를 꺼내 김치전을 만들며 제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혜영아, 넌 가서 막걸리 몇 통만 사와봐라. 막걸리는 왜? 진수 할머니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그러지. 어머님, 김치전에 막걸리 한 잔씩 드시면서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요즘 도통 말도 없어지고 저러다 병이라도 날까 걱정이라니까. 근데 그 착한 며느리가 진짜 마음이 변한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도 영 심란하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해 볼게요. 라며 김치전을 부쳐서 진수 할머니네 집으로 갔는데요. 마음고생이 여간 심한 게 아닌 모양으로 진수 할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내색하지 않고 김치전과 막걸리를 내려놓은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르신, 기분 꿀꿀할 때는 이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면서 잠시 시름을 달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만들어 와봤어요. 엄마가 막걸리를 따라 드리자 진수 할머니가 김치전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진수 할머니를 달랬어요. 어르신,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걸 거예요. 전에 저랑 통화했을 때만 해도 어르신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그랬는가? 그럼요. 빨리 돈 벌어서 어르신 호강시켜드려야 한다고 쉴 새 없이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길래
건강관리 잘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수 엄마가 땀만 먹을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말 못할 무슨 일이 생긴 게 확실한 것 같으니까 기다리시면 분명히 연락 올 겁니다.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난 괜찮네. 다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일이 심란한 것뿐이야. 아들도 떠난 마당에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호강을 바라겠는가. 그냥 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괜찮을 것 같구만. 진수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진수 할머니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드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엄마 위로가 큰 힘이 됐던 모양으로 다음날부터 진수 할머니가 다시 힘을 내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진수 할머니까지 챙기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 진수한테 전화가 왔다지 뭐니? 진수한테요?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락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라며 할머니가 약간은 들뜬 목소리로 그리고 약간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진수 할머니께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진수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네요. 위암 초기였다고 하는데 수술까지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전화를 받고 주말에 급히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는데요.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게 진수가 의대를 다니다 보니까 진수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바로 눈치챘던 모양이야. 병원에 빨리 가서 늦지 않게 수술을 했다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지 뭐니. 그동안 항암 치료에다 뭐다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럼 진수 할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을 못했나 보네요. 그랬다고 하더구나. 진수 말이 엄마가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힘들어했다잖니. 진수는 학교까지 유학하고 엄마를 돌봤고 말이야. 그런 와중에 혹시나 할머니가 충격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둘 다 입도 뻥끗 안 했다잖니. 진수 아빠 일도 있고 했으니 저는 진수 엄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 와중에 진수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면 진수 할머니가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그날도 진수 엄마가 암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찌나 손을 벌벌 떨던지 내가 우황청심환까지 사서 가져다 줬다니까.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다는 말에 안심하는 눈치야. 정말 다행이네요. 엄마가 진심을 다해 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했습니다. 진수가 하는 말이 진수 엄마가 요양도 할 겸 내려와서 지내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지 뭐니. 거기서요? 하긴 거기 있으면 진수 할머니께서 음식도 신경 써주시고 할 테니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 여기가 공기도 좋고 신선한 채소를 바로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낫긴 하겠지. 라며 할머니께서 많이 기쁜 듯 대답했습니다. 그 뒤 진수 엄마가 내려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진수 할머니께서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진수 엄마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 할머니와 함께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며 지냈으니까요. 그 와중에 진수는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또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예, 진수가 할머니랑 엄마 편하게 살라고 집을 지어준다지 뭐니. 정말요? 잘 됐네요. 참 바르게 잘 컸어. 대출을 좀 받는 모양인데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잖니. 그 말 듣는데 나까지 눈물이 나더라니까. 진수 엄마 건강은 괜찮은 거죠? 그럼 아주 좋아졌어. 의사가 지금처럼만 관리하면 된다고 했다잖니. 어제는 진수 엄마가 삼계탕을 끓여줘서 대낮부터 막걸리에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낮술 먹으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니 진탕 먹고는 둘 다 뻗었지 뭐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도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갈게요.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엄마 얼굴에서도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정말 멋진 집이 완성됐다며 집들이에 초대받아서 가족 모두 구경을 갔는데요. 가보니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엄마가 할머니께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그 심술궂은 어르신은 배가 아파서 안 오셨나 봐요. 아참, 지금 배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심술쟁이 할망과 아들이 여자 문제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구나. 예? 뭘 어떻게 했는데 임원이 대기업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라며 누가 들을까 싶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 회사 여자 과장이랑 눈이 맞았다는데 그 눈 맞았던 직원이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그렇게나 졸랐다지 뭐니. 예? 그러니까 한눈을 팔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놀란 채 목소리를 높이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라는 신용을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금 그 집 초상집 분위기라 말 조심해야 해. 암튼 그 직원이 결혼하자고 계속 졸라대니까 헤어지자고 했던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회사에 알리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구나. 거기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집 며느리는 이혼한다고 소송까지 준비 중이라잖니.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니까. 애미 네 말이 맞았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니까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냐. 천벌을 받은 거지. 라며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며칠 전 진순의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할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진수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부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부 사이라고 해도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